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의 예제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전에 했던 실습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일단 단어가 입력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D 스트리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할 때 그 메뉴별로 이렇게 고객이 와서 이제 주문을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건 우리가 파일로 데이터를 어디 저장되어 있는 어떤 CSV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어서 처리하는 것을 했었죠. 그걸 했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이제 단말로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주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단말에서 그거를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PDA 같은 데서 입력을 하면 그 주문 내역이 이제 카운터 쪽에 이제 계속 넘어오면 카운터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그걸 주문별 금액을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메뉴별로 주문이 얼마나 팔렸느냐 메뉴별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주문 현황이 어떻는가 같은 거를 집계해서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스팍 같은 게 우리가 하나의 빅데이터 처리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팍 SQL 이야기할 때도 잠깐 그걸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금액별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처리하는 거를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총괄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OLTP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거래 처리 시스템, 온라인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극장에 가서 극장표를 산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굉장히 데이터가 이 트랜잭션의 처리가 굉장히 정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OLTP 시스템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OLT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축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의 무결성, 그러니까 오류가 없이 이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제를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팍 처리와 같은 빅데이터 처리 툴들을 사용해서 이런 주문별 금액을 계산한든지 하는 거는 조금 좋은 예제는 아니라고, 현실성이 있는 예제는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성이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각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 메뉴별로 주문 현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느냐? 아니면 점심시간 되는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 지점에서 이제 그 주문 현황을 이제 수집을 해서 집계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메뉴 1번 무슨 브라페가 500개 팔렸다 하는 거나 501개 팔렸다 하는 거랑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거의 500개 언저리가 팔렸다. 그다음에 그 다음 메뉴는 예를 들면 오늘은 하나도 안 팔렸다. 아니면 아주 작게 팔렸다. 2개밖에 안 팔렸다. 그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 빅데이터 처리 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 예제로서는 우리가 2번을 처리하니까 그런 이제 그냥 그거는 예제를 위해서 처리한다는 걸 이제 알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그럼 읽어드려야 되죠. 그럼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여기서 보면 리드 스트림이라는 명령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든요. 그럼 리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이게 스트리밍 데이터라는 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읽어드리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D스트림에서 이야기할 때처럼 뭐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읽어드리는 경우 아니면은 어떤 그 터미널에서 그냥 직접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경우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치 카프카와 같은 다른 또 빅데이터 처리 툴과 연계해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는 카프카가 담당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이제 스팍이 담당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먼저 터미널에서 이제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통신 연결을 통해서 이제 읽어드리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리드 스트림을 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포맷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맷이 소켓이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읽어드리는 거고 파일인 경우 포맷이 CSV다 하면 CSV 파일로 읽어드린다 하는 걸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맷이라는 이 명령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터미널인지 아니면 어떤 파일로 읽어드리는 건지 그런 걸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읽어드린 경우에 포맷이 소켓인 경우에는 호스트가 어디고 호스트의 그 URL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트 넘버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어느 포트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D스트림을 할 때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해서 소켓 텍스트 스트림이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해서 별도의 그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고 그 다음에 포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 있어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소켓을 통해서 읽어드리는지 아니면 파일로 읽어드리는지 하는 거는 포맷을 라는 데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하고 포트 넘버 같은 거는 옵션을 통해서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고 포트는 뭐 포트 넘버 9999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이쪽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터미널에서는 인터넷 연결을 해서 옵션을 쓰고 그 다음에 포트 넘버를 해서 이제 연결을 하면 이 두 번째 터미널에서 이제 입력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 터미널에서 실행되고 있는 파이스팍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터미널에서 실행되고 있는 파이스팍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포트 넘버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하는 것도 간단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이트 스트림을 쓰고 그 다음에 포맷해서 콘솔 하면 이제 화면에다가 라이트를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D스트림에서는 그냥 P 프린트라는 걸 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해서 D스트림을 P 프린트, 프리디 프린팅, 프린트를 하라. 그럼 이제 화면에다가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포맷을 콘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드를 뭐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쿼리 네임에 하고 가로 열고 테이블 이름을 쓰고, 포맷은 메모리다. 그래 그 파이스팍이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다가 테이블로 잠정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포맷이 CSV 해서 하면은 여기에 옵션에서 패스를 하면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이걸 저장을 해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Dstream에서는 우리가 이 윈도우 작업 같은 걸 할 때는 뭘 했느냐 그러면 뭘 했었죠? 체크 포인트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에서 체크 포인트 해서 그 중간 처리 결과를 이제 체크 포인트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했는데,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해당되는 쿼리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옵션에서 체크 포인트 로케이션 해서 이렇게 중간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쿼리별로,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실행하잖아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 그 결과물로 나오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우리가 쿼리라 그러면 그 쿼리별로 각각의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결과를 2개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한 프로그램에서 그 결과 2개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없고, 우리가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쿼리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쿼리 네임, 데이터 쿼리 네임이라는 게 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결국 데이터 프레임 네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이제 그 쿼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 데이터 프레임이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별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는 그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그 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결과를, 여러 개의 D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그 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는데,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그 한 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결과를 이제 다른 말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한 개의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프레임별로 체크 포인트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빈도 측정하는, 콘솔에서 단어를 입력해서 빈도 측정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으로 읽어드리면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쿼리를 이렇게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의 계산을 다 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워드 카운트다 해서 단어별
발생 빈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다. 그랬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주는 거, 라이트 하는 거를 우리가 쿼리라고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쿼리라 그래도 되고, 뭐 워드 카운트 쿼리라 해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이 이름은 아무거나 이제 부여하면 되죠. 그래서 라이트 스트림을 하는데 포맷은 콘솔이고, 그 아웃풋 모드는 컴플리트. 뭐 아웃풋 모드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팍 스트리밍 컨텍스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스타트를 했으면 그 다음에 await termination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위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변환 작업 그대로 쭉 하고 단지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리드 대신 리드 스트림, 라이트 대신에 라이트 스트림, 뭐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